네, 안녕하십니까. DKMS 수지점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제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 자, 오늘은 용인 한빛중, 2019년 용인 한빛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즉, 이 상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기출을 해설해 볼 생각입니다. 자, 시험 범위 자체로는 순환소수부터 분식의 활용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자, 13분의 5라는 분수가 있을 거야. 얘가 있는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겠대. 자, 얘를 내가 소수로 나타낼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 13분의 5를 내가 소수로 나타내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되겠어? 아, 이 친구가 순환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먼저 생각해주고, 나타냈을 때, 즉, 순환소수가 됐을 때, 소수점 아래 15번째 수를 구해달라.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그랬지? 아, 이 친구가 순환소수가 되겠구나. 자, 순환소수가 되는데, 순환소수라는 거는 어떤 일정 규칙을 갖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순환이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15번째 자리 수를 구했으니까 먼저 이 친구를 순환소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 5라는 거를 실제로 내가 13으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쭉 해서 구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런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0.38465 384615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를 실제로 나누면은 384615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때 우리 6가지를 뭐라고 하지? 그렇지, 순환마디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그 순환마디가 총 6개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15번째 수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지. 어떻게 하는데 25라는 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실제로 15를 6으로 나눠. 그러면은 몫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3이라는 수가 되겠지. 자, 384615가 2번 들어갈 거고 3번이 남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즉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가 된다? 아, 요 4라는 친구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문제는 1번 문제지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주어진 분수를 어떻게 실제로 나눠갖고 순환소수를 만들어주고, 순환소수로서 순환마디에 대한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에 해당하는 거를 순환마디의 수로 나눠서 나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에 대한 정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자, 이 문제 보니까 330분의 13이 있대. 330분의 13 곱하기 a라는 게 있을 건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소수로 나타냈더니 무슨 소수? 유한소수가 됐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유한소수가 됐을 때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어주는 가장 작은 a 값을 구하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유한소수가 될 수 있나 확인해야겠지. 자,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분모에 2 또는 5의 거듭제곱, 얘네들만 들어가 준다면은 항상 뭐가 될 수 있다?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분모에 뭐 2만 있든지 5만 있든지 뭐 2의 제곱 아니면 2 곱하기 5 이렇게 2 또는 5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친구들만 분모에 있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로 나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 분해.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분모 330이라는 친구랑 위에 있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해서 약분약분해서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걔가 분모에 2 또는 5만 남게 할 수 있는 a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330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얘는 3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분의 13, 그 다음에 곱하기 a가 되겠네. 자, 지금 딱 보니까 분모 분자가 약분될 건 크게 없어 보이고, 자, 분모를 딱 봤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분모에 2나 5는 있으니까 어떻게?
3하고 11이 제거가 돼야만 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유한소수 만들기. 자,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A라는 친구가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여기에 있는 3과 11을 약분해야지만 얘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A라는 친구는 최소한 3 곱하기 11은 일단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다가 부터 어떤 걸 곱하느냐에 따라서 A의 값이 커질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작은 A를 구하라고 했지. 자, A는 최소한 3과 11을 곱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대로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은 3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4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니까 또 나오는데 분수 90분의 A. 자, 분수 90분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 또는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를 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자연수가 되거나 또는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 자, 일단은 표시를 해주면은 이 A라는 거는 뭐가 된다? 두 자리 어떤 자연수가 되게 될 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를 어떻게 약분했을 때 자연수 또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똑같아. 나는 뭐부터 해준다? 소인수분해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이제 1번에 따라서 소인수분해 해준다고 하면은 자, 90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여기 위에 A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뭐 자연수는 유한소수는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분모에 2 또는 5를 제외한 남은 수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A라는 게 적어도 뭐가 돼야 돼? 3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분모에 뭐가 돼야겠어? 배수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배수가 돼야 된다. 분자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분모에 2 또는 5의 제곱 거듭제곱 이외에 다른 수를 다 없애주면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최소 일단 A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은 돼야 돼. 왜? 얘를 없애줘야만 할 거거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A라는 게 3의 제곱이면서 뒤에다가 어떤 K를 곱해. 이때 K는 당연히 정수가 될 거고 K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K가 1일 때는 그냥 2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역시 유한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2가 돼도 약분은 되겠지만 역시 똑같이 유한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에 A라는 게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자리 자연수 A잖아. 얘는 일단은 그냥 3의 제곱만 있다고 하면은 9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란 말이야. 일단 쭉 나열을 해본다고 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1. 근데 얘는 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2. 여기서부터 가능하겠네. 얘가 18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될 건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9기 때문에 만약에 3의 제곱 곱하기 10이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결국에 10이라는 게 2 곱하기 5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연수가 되는구나. 여기다가 A에다가 얘를 넣으면 실제로 약분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10은 여전히 90이라는 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또 11. 얘가 됐을 때 99니까 여전히 두 자리로 가능할 거고.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11이 99기 때문에 11보다 하나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00이 넘어가고 세 자리가 되겠지? 그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게 되겠죠. 즉 여기까지가 가능하겠네요. 1부터 11까지 들어가는데 1은 안 되니까 빼주고 2부터 11까지 총 몇 개? 10개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 중에 자연수가 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분모에 배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케이스가 첫 번째 있는데 이거 한 개밖에 없겠지? 아무튼 토탈적으로 자연수 또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3번 문제까지 완료해봤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니까 분수 90분의 A. 90분의 A. 앞에서 했던 거긴 한데, 일단 보자. 분수
90분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내가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은 B분의 1이 된대. 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기하 분수, 한마디로 약분을 해보겠다 얘기가 되겠지. 하게 되면은 B분의 1이 된대. 그 다음에 이 분수를 다시 소수로 나타내면 얘를 다시 어떻게? 내가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된대? 유한소수가 된대. 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어때? 2번부터 쭉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분모에 2 또는 5의 거듭제곱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사실 다시 알고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90분의 1을 약분하면 B분의 1이 돼. 자, 분자가 1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 다음에 얘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하네. 그럼 우리 첫 번째 뭘 해야 돼? 당연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 자, 역시 나는 이 친구를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내가 A가 여기 있는 애들 약분을 시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B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B라는 거는 뭐가 돼야 돼?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2 또는 5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겠지? 자, 한번 볼게. 2 또는 5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때 A가 약분돼갖고 2 또는 5의 거듭제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역시 여기서 A라는 친구는 일단 3의 제곱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의 제곱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1을 하고 또는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 첫 번째는 어떻게 분모랑 분자랑 약분됐을 때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쭉 써보니까 분자가 1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3의 제곱 곱하기 적어도 2가 있어야 약분이 되면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5가 있으면 또 가능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친구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더 있네.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이때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A의 범위가 어디부터? 10부터 30까지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9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8이니까 될 거고, 이 친구도 27이니까 되겠지? 이 친구는 될까 안 될까? 30을 넘어가게 될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곱하기 4도 안 되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이 두 개가 있는데, 분모랑 약분됐을 때 분자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친구가 들어가면은 3의 제곱은 약분이 되겠지만 3을 약분할 친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되게 될 거고, 이 친구가 들어갔을 때 3의 제곱이 같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2도 같이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뭐가 돼? 여기 분자에 1만 남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거 B분의 1이라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B분의 1은 약분 다 원하니까 5분의 1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B는 5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이 친구가 되는 거고. 괜찮아?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 A라는 거는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B라는 거는 5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두 친구를 이쁘게 잘 더해 보시면은 뭐가 나오겠어? 아마도 2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4번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만 좀 확인해볼 문제이기는 해. 얘를 약분해갖고 B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A는 3의 제곱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범위에 맞는 게 이거 두 개가 있구나. 맞아.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지요. 약분됐을 때 분자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고 이 친구가 된다는 거.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고르라고 돼 있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답이 두 개로 했는데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얘가 맞나 안 맞나? 또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얘가 맞나 안 맞나?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우리가 요거 하나 알고 들어가면 괜찮아. 수체계.
자, 우리가 알기로 유리수라는 체계가 있어. 자, 유리수에는 뭐가 있지? 여기에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다음에 배운 게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단 말이야.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순환소수가 뭐가 된다? 들어갑니다. 자, 순환소수가 왜 들어가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모두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돼? 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겠구나. 자, 그렇다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예를 들어 파이 그런 거 같은 거야. 3.14 이런 거 있는데 반복이 없지요.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앞에서 나중에 뒤에서 무리수라는 걸 배우게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무리수에 대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아, 순환소수는 유리수구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오케이?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지? 순환소수는 유리수니까. 자, 2번 모든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 자, 소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유한소수,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겠지? 자, 얘는 무한소수이면서 순환하는 애야. 얘는 유리수가 돼. 근데 얘는 무한소수이면서 순환하지 않아. 그럼 뭐가 돼?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분수로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모든 소수라고 했는데 모든 소수에는 얘도 포함이 되지 않겠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걔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2번은 틀렸다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이면서 유리수가 아닌 게 어딨어? 무한소수이면서 유리수가 아닌 건 있어. 예. 하지만 모든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미 답은 2번, 3번 나왔지만 이어서 해보면 4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정수가 5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다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그래서 5번은 간단하게 2번과 3번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정답은 2번하고 3번이 되겠죠. 왜 틀렸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니까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보시오. 자, 뭐 좀 지겹지 이제 슬슬. 보니까 문제에서 뭘 넘어가고 있는 거야?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유한소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어도 벌써 몇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걸 모르면 풀 수 있는 게 또 반대로 거의 없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자, 25분의 4부터 볼까? 25분의 4. 얘는 당연히 되겠지? 얘가 5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지? 얘는 당연히 유한소수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3의 제곱. 분의 27. 얘가 들어갔는데, 자, 27이라는 것은 뭐가 돼?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랑 약분이 돼갖고 2의 제곱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분모의 2의 제곱. 2에 대한 거듭제곱만 있으니까 얘도 역시 유한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그것 분의 21. 자, 21이 있는데 21이라는 수는 3 곱하기 7이 되겠지? 그럼 역시 약분이 되고 분모에 2 또는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가 된다? 아,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45분의 11. 45분의 11을 보니까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1이 나오는데 여기서 5는 상관없는데 3의 제곱이 문제란 말이야. 근데 3의 제곱이 나타날 게 분자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아, 유한소수가 아니게 되겠네. 한 개 찾았고요. 그 다음 160분의 6. 자, 160분의 뭐니? 6이라고 되어있나? 자, 6. 이 친구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의 5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2의 5제곱 곱하기 5분의 6이니까 2 곱하기 3이 될 건데 역시 약분이 되고 해도 어차피 분모. 자, 분모는 볼 필요가 없어요. 분모만 보면 돼. 분모에 2 또는 5밖에 없기 때문에 얘 역시도 유한수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0분의 51. 180분의 51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자, 180이라는 게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51이라는 거는 17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봤을 때 3이 얘를 하나 약분시키겠지만 여전히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 3이라는 친구가 분모에 하나 남아있겠지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 친구는 유한수소가 될 수 없다. 그래갖고 유한수소가 될 수 없는 건 총 몇 개? 2개가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6번은 약분만 잘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7번. 자, 7번 문제 보니까 어떤 기하 분수를 소수가 나타내는데 선우는 분자를 잘못 봤대. 그리고 민호는 분모를 잘못 보고 저렇게 나타냈을 때 처음 기하 분수를 순환수수로 나타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뭘 구해야 돼? 처음에 얘네들이 어떤 걸, 어떤 수를 어떻게 받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이런 문제를 일단 써줍니다. 선우. 적어주고, 선우는 지금 어떤 분수를 본 거야. 또 분모분에 선우도 분자를 받겠지? 그 다음에 했던 얘가 뭐가 됐대? 얘를 순환수수로 나타내 봤더니 0.1.08 순환이 나왔대. 자, 근데 선우는 뭘 잘못 봤다고 그랬어? 분자를 잘못 봤다고 그랬지? 그러면 분자는 틀렸고 분모는 제대로 봤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민호는 역시 똑같이 민호도 분모 분의 분자가 있을 건데 민호가 본 친구를 우리가 순환수수로 나타내주면은 1.85의 5순환 5순환이 나왔다는 거야. 그때 민호는 분모를 잘못 봤고 분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렇다면은 내가 이 친구를 표현했을 때 이거분에 이걸로 표현했을 때 분자는 틀렸지만 분모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도 내가 역시 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는 틀렸지만 분자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얘는 역시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러면 선우가 본 거에서 분모, 민호가 본 거에서 분자를 갖고서 하나의 분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본다고 하시면은 자, 이 친구 보니까 1.08 순환 이 친구 우리가 바꿔주면 뭐가 되겠어? 99 있으니까 99분의 108에서 1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107이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얘네들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가주면 되겠어? 여기서는 99를 가져가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민호. 자, 민호 같은 경우는 자, 수소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하나 있고 아닌 게 하나 있으니까 9땡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90분의 전체 185에서 18 앞에 순환마디 전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계산이 나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좀 반성하고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꿨지라는 거를. 이해될까? 자, 그래서 185에서 순환마디 전까지 18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는 16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이때 뭐다? 민호는 분자를 제대로 봤으니까 167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이 통해 갖고 우리가 완벽한 얘네들이 처음 본 분수를 봤는데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99분의 167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미 기하 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바꿔주시면 되겠지. 자,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 167을 99로 나눠주시면 되겠지요. 맞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해보면 되는데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고서 99분의 뭐가 168 빼기 1이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할 건 없어. 이거는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혀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1.68 거기에 99니까 순환마디가 두 개 있겠지요. 그래서 1.68 순환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서 실제로 나누기를 통해서 직접 나누기 얘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통해서 이 친구를 찾아내도 상관없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68 정답 4번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니까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생겨먹었어. 0.5 순환 x 거기에다가 빼기 0.2 순환 x는 뭐가 된다? 얘는 0.18 순환 18 순환이라고 나와있네. 자, 이 친구를 뭘 구해달래? 이 친구를 푼 해를 순환수가 나타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해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이 친구에 대한 첫 번째 뭐다? 해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를 구해보면은 일단은 자, 순환소수 나와 있는 거를 이걸 있는 그대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 x는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x는 빠지고, 자, 순환 마진 자체로 계산하려고 순환소수 자체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친구 바꿔주면은 9분의 5x 빼기 9분의 2는 99분의 18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고요. 자, 양면 약분을 해보는데 양면에 99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에는 55x 빼기 22는 18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x라는 친구는 자, 넘어가니까 40이 될 거고 55분의 뭐가 된다? 40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내가 지금 해를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다? 해를 순환소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순환소수 표현. 자, 그럼 어떻게? 실제로 나눠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40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55로 나눠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갖고 이번에 실제로 한번 해볼게 내가. 자, 그러면 처음에 못 들어가니까 0점 써주고 0 하나 붙여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 안에 8개 못 들어가고 아마 7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곱해주면은 385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주니까 15, 그 다음에 0 들어가는데 이 안에 3개 못 들어가니까 2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110, 그 다음에 다시 40이 오는데 40은 0 떨어지니까 400, 다시 획이 되니까 여기 또 7이 들어갈 거고 2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친구를 계산하면 0.72 순환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는 0.72 순환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 더 자리가 있을 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9번 문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실판에. 자, 9번 문제 보니까, 자, 2의 10제곱 곱하기 3. 자, 좀 큰 수야. 곱하기 3. 거기다가 곱하기 5의 14제곱. 얘가 뭐가 되냐면은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이 나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몇 자리 자연수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풀 때 우리가 이걸 좀 중요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수가 있어. 어떤 큰 수가 있을 건데 이 수를 우리가 잘 소인수 분해해갖고 항상 2 곱하기 5의 거듭제곱 곱하기 a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 얘는 어차피 뭐가 돼? 2 곱하기 5의 거듭제곱이면 결국에 10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a에다가 10의 n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알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지요. 항상 이 모양으로 바꿔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a가 한 자리다 또는 a가 두 자리다 혹은 a가 세 자리다 라고 나와 있을 때 2 곱하기 5가 있고 a가 한 자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n에다가 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 자리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n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니까 n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대로 n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항상 내가 2 곱하기 5의 n제곱꼴에서 n을 기억해주고 a가 몇 자릿수인지를 생각을 해갖고 n과 그 자릿수를 더해주면은 전체 자릿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거 혹시 까먹었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친구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 일단 이런 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맞아?
자, 만들어준다고 하면 2의 10제곱하고 5의 14제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1을 중심으로 묶어야 될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5를 묶고 10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2의 10제곱, 5의 10제곱이니까 5가 4제곱이 남았네. 그럼 곱하기 5의 4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3은 있으니까 그대로 3을 곱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이렇게 표현된 게 2 곱하기 5, 10의 n. 즉, 일단 n은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돼? 우리가 a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아? 그럼 a라는 걸 실제로 그러면 5의 4제곱이면 625가 될 거야. 거기다가 3을 곱할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875. 총 몇 자리? 아, 4자리가 나오게 되겠구나. 이 친구가 4자리가 나왔어? n이 10인데 거기에다가 4자리가 나왔네. 그럼 이거 전체는 몇 자리가 된다? 그렇지, 14자리. 10 더하기 4가 되니까 14자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릿수를 묻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요령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토론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10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자, 사각형 하나랑 삼각형 하나가 나와 있어. 자,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a 제곱 b 세제곱, 2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3a 세제곱 b 제곱, 3a 세제곱 b 제곱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자, 밑변만 나와 있는데 밑변이 4ab 세제곱. 자, 이렇게 두 도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서로 같을 때, 지금 뭐라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서로 같을 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이 문제 어렵게 나올 거 없어. 자, 요거의 넓이랑 요거 넓이의 2배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높이를 몰라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높이를 모르니까 이제 높이라고 써. 미지수라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갖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게 이거 곱하기 요 놈의 2분의 1하는 거의 2배랑 똑같다를 써주면 괜찮게 되겠지? 자, 그럼 요거의 넓이 내가 한번 구해줘 보시면은 자, 곱해지니까 6, 그 다음에 a 5제곱, 그 다음에 b의 5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얘랑 뭐랑 같다라는 얘기야? 요거의 넓이겠지? 그러면은 4ab 세제곱 곱하기 높이,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그거를 2배 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지. 자, 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네들은 지워지게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요 식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높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지. 자, 곱셈에 대한 이항 기억하지? 넘어갈 때 뺄셈, 뭐 덧셈 그런 게 아니라 곱셈이 넘어가면 나눗셈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맞아?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은 결국에 높이라는 친구는 6a 5제곱, 6a 5제곱, b 5제곱을 4ab 세제곱으로 나눈 친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6a 5제곱, b 5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 4ab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요. 이 친구를 실제로 나누면 숫자 빼기 하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a랑 사라지니까 a 4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사라지니까 b 제곱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간단하지? 그 실력의 정답이 뭐야? 그대로 이 친구가 된다. 그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냥 두 도형이 돼서 이거의 넓이와 이거의 넓이의 2배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써준 거지? 근데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높이를 모르고 있으니까 높이를 그냥 미지수를 잡은 거야. 난 근데 알기 쉽게 하려고 그냥 높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뭐 x든 y든 h든 뭐 그럴 수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얘를 미지수로 둘 때 a랑 b에 대한 건 피해야 되겠지. 그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좀 긴 식이 있는데 얘를 계산해 달래. 자, 사실상 11번 문제 내가 해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한 계산 문제거든. 이건 우리가 좀 연습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맞습니까? 만약에 11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분명히 할 줄 몰라서 안 된 것보다는 아마도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실수 없도록 노력하자. 아마 이 정도 한번 마무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나누기 곱셈하는 거 분배 법칙 잘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그래도 바로 들어가 주시면은, 자, 어떤 식에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삐리리가 되었대. 이때 바르게 계산한 거죠. 자, 이런 문제 푸는 거 어떤 식 구해갖고 바르게 계산한 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어떤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떤 식이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얘를 뺐어야 되는 잘못해서 더했대. 자, 더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빼기 1 얘를 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왔대. 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왔대?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왔대. 그때 바르게 계산하는 식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돼? 어떤 식 먼저 구해줘야 그럼 바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식을 어떻게 구해? 이 친구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일로 이항해주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식 내가 방금 얘기한 이 어떤 식은 이 친구를 이항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항해주면 5x 제곱 이 친구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x 이항해주면 플러스 7이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계산하려면은 이 친구에서 이번엔 얘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얘를 빼낸 거니까 5x 제곱 빼기 마이너스 2x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7x 제곱 마이너스 4x에서 3x를 빼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x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8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의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 놓고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떤 식은 그대로 2항만 써주면 되는 거지. 넘어갈 때 2항 생각해주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2항을 통해서 어떤 식을 구해.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맞아? 자, 11번이나 12번 전부 다 사실상 계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계산만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번 단원의 포인트가 계산인 만큼 좀 더 계산에 실수 없도록 잘 노력해주면 괜찮겠지요. 오케이. 자, 그렇게 12번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13번 문제가 조금 재미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자, 13번 문제 보니까 일단 선생님 한번 쭉 써볼게. 자,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6분의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이 있대. 자, 여기다가 얘네들을 곱할 거야. 뭘 곱할 거냐면 4의 제곱이 4개 있네요. 4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것분의 3의 5제곱 더하기 3의 5제곱 더하기 3의 5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3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해서 좀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자, 9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얘를 하면 뭐가 나와? 그렇지? 9의 4제곱 위치 같은 거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은 뭐가 나올까? 자, 이거는 간단해. 9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은 지수 법칙을 통해서 9의 4제곱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고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은 9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2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2 곱하기 9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간단히 생각을 해봐. 9의 제곱을 만약에 A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도 A, 얘도 A니까 A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럼 뭐가 돼? 2A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A를 2번 더하면 2A가 되는 것처럼 9의 제곱도 2번 더하면 2 곱하기 9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자, 요 정도 사실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요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니까 9의 제곱이 몇 개 있어? 3번 더한다고 했지?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9의 제곱. 그거 분해. 2의 제곱이, 2의 6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6제곱. 이게 끝이야. 곱하기 4의 제곱이 4개 있네. 맞아? 그러면은 4 곱하기 4의 제곱. 분해 3의 5제곱이 3개 있지? 3 곱하기 3의 5제곱. 3의 5제곱이 3개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3분, 나누기 3분의 1더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1차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9의 제곱이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 되겠지? 거기다 3을 곱하는 거니까, 3의 5제곱 분의 2 곱하기 6제곱이니까 2의 7제곱. 자, 여기는 개수를 센 거고 2 곱하기 6제곱은 지수 법칙을 써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인데 4 곱하기 4의 제곱은 4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의 세제곱이구나. 근데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역시. 그리고 3 곱하기 3의 5제곱은 3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가 있으니까 하나 더 올려갖고 7제곱까지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뚝뚝 2개, 뚝뚝 1개.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8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시험 문제보다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이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4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놔 봤어.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생각 전제하에서, 자, 보자. 그림에서 색가 없는 세 영역의 넓이를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겠대. 자, 봐봐.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자, 그때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기역 곱하기 니은 나누기 디귿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나는 기역을 구한 다음에 기역 곱하기 니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누기 디귿을 해놨나? 이 내용이 되는 것 같아.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을 좀 더 명확하게 구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이 어차피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뭐야? 사각형이 되는 거 아니겠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요. 자, 보니까 기역 먼저 보니까 기역에 지금 세로는 A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기역의 가로만 찾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자, 기역이 있는 거에서 전체가 지금 4A 플러스 6.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A 플러스 6일 건데, 여기 2A가 빠지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를 빼준, 여기 뭐가 돼? 2A 플러스 6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기역의 넓이는 가로인 2A 플러스 6과 세로인 A. 얘를 곱해갖고 뭐가 나오게 되겠어? 똑 떼서 보면은 2A 제곱 플러스 6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니은의 넓이 보니까, 자, 니은은 역시 이번에 뭐가 돼 있어? 가로가 2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세로의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보니까 세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6A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총 6A가 될 건데 얼만큼? 이만큼이 빠지는 거잖아. 이만큼이 얼만큼인지 보니까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도 A가 될 거고 여기도 A가 되니까 2A만큼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니은은 어떻게? 니은의 세로의 길이는 6A에서 2A만큼 빠지니까 여기는 4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요 길이가 2A이고 요 길이가 2A니까 디귿은 정사각형이구나까지 알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니은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4A에다 2 곱하니까 8A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디귿은 정사각형이니까 2A 곱하기 2A 똑 떼서 보니까 4A의 제곱이 되겠구나를 또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을까? 그럼 이제 기역이랑 니은이랑 디귿의 넓이를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자, 기역을 보니까 2A 제곱 플러스 6A 2A 제곱 플러스 6A 여기에다가 곱하기 니은은 8A가 되겠지? 자, 8A를 곱해주시고 그럼 여기를 전체에다 해준 다음에 나누기 디귿이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디귿이 4A 제곱이니까 곱하기 4A 제곱분의 1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걸 쭉 계산해보니까 16a 세제곱, 거기다가 더하기 68, 48a 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하겠대?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곱하기, 자, 4a 제곱분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쭉쭉 나눠볼까? 그럼 얘네들 분배해갖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분배해주면은 이 친구 4로 약분되고 a 제곱이 a 세제곱을 지워서 a가 확인하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대가 앞에 걸 먼저 계산한 걸 보니까 4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48이 서로 약분돼서 12가 될 거고, a 제곱 그대로 지워지겠지?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계산하면 4a 플러스 12가 나오고, 이제 문제에 막 찾아보니까 선생님 문제에 4a 플러스 12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 자, 3번 보기 보면은 얘가 뭐야? 4로 묶어봐. 어떻게 돼? 4로 묶으면 a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문제 보기 뭐라고 돼 있어? 3번에 4에 a 플러스 3이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항상 객관식이라면 여기, 주관식이라면 뭐 여기까지 해서 상관없지만 객관식이 얘가 없다고 해서 답을 못 찾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게 되겠지. 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사각형이니까 바로 세로 길이만 정확히 찾아갖고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림에서 모두 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자, 15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자, 보니까, 자, 1차 부등식 x 빼기 2분의, 자, 4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의 해를 실제로 내가 구해보면은 뭐가 나오냐고 하면, x가 a보다 작다가 나오네. x가 a보다 작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가 x가 a보다 작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양과 여기에 있는 모양을 서로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얘는 보니까 좌변에 x가 있고 부등호 방향이 a가 더 크다고 나와 있지. x가 더 작다고 나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x를 좌변에 두고 부등호 방향이 x가 더 작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럼 일단 여기서 좌변에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 x를 남기는 작업을 먼저 해보자. 자, 그럼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해주면은 얘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 앞에 마이너스는 얘네들한테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넘겨주면은 x는 뭐가 돼? 음수를 나누는 거니까 부동량을 반대로 되면서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 여기서 x가 a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얘랑 똑같이 여기 주어진 식에 x를 제일 좌변에 하나만 두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왔고 x가 작다라는 부호를 똑같이 만들었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 a라는 건 뭐가 되겠어? 그렇지? 8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또 밑에 걸 보니까 0.3 거기다가 5x 그리고 플러스 2가 있고요. 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데 0.6x 거기다가 빼기 0.6과 6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있고, 이거의 해를 또 내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 구해보니까 x라는 게 좌변에 있으면서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 똑같지? 자, 얘랑 얘를 비교하는데 x의 좌변에는 x 하나만 두고 전부 다 넘긴 다음에 x가 더 작거나 같다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전부 다 정리해갖고 x를 좌변에 하나로 남겨두면 되겠지? 자, 그러다 해보니까 일단 양변에 10을 먼저 곱해주자. 3 소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10 곱하면은 여기랑 곱하면 돼. 자, 애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얘랑 얘는 지금 뭐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된 하나의 단항식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만 10을 곱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난 0.3에다 곱해주는 게 좋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3에 5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10을 곱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6x 빼기 6이 되겠지. 자, 우변 같은 경우 얘네들이 하나
하나의 다항식이 아니라 두 개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여기가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나 뺄셈이니까 그때는 여기도 10,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자,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15x 플러스 6,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정리해주면은 9x,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고, 넘겨주면은 x는 자 양근을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가 나온다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얘를 보니까 얘랑 똑같이 좌변에는 x 하나만 두고 그 다음에 x가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똑같이 만들었네요. 그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봤을 때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문제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a 나누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에서 b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8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바꾸고 얘 역수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약분 2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갖고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얻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런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주어진 식이 해가 이거라고 하면은 주어진 식을 얘랑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좌변에 x 혼자 있고 x가 더 작다. 똑같이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결국에 a가 8이 된다 라는 이 관계적인 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주면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자, 16번 보니까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가까운 길로 시속 4km로 걸어서 내려오려고 한다. 전체 걸리는 시간이 삐리리일 때 올라갈 때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인가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얘는 딱 봐도 1차 부등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고, 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희들 나름대로 그림이라는 거를 그려줘야 돼. 위치에도 상관없지만 확실한 건 활용을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 나름대로의 그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등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산을 하나 그려보겠어. 산을 하나 그린 다음에 표시를 줘. 올라갈 때 시속 2km. 아, 그럼 내가 얘를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가까운 길로. 3km 더 가까운 길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올라갈 때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려올 때는 3km 더 가깝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3km 더 짧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갖고 시속 4km로 내려오네. 그렇게 해갖고 여기를 얼마큼? 시속 4km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총 걸린 시간을 4시간 30분 이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되어있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림 봤니? 자, 뭐 되게 어려운 그림인가? 뭐 상을 기가 막히게 그렸나?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산 하나 그려놓고서 주어진 정보를 표기한 거야.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가깝다고 했으니까 올라갈 때가 x면 3km 더 가깝게 하면은 x 빼기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그 x 빼기 3이라는 길을 어떻게 하니까 시속 4km로 내려오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완료되고, 물론 얘는 킬로미터, 이 친구도 킬로미터라는 거 꼭 단위 빼먹지 않게 써주시고, 아무튼간 이거를 하는데 얼마큼? 4시간 30분 이내로 오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x라는 거리를 시속 2km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겠니? 자, 우리가 구하는 시간은 항상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줬지. 자, 그러니까 거리 x를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 2로 나눠주면은 올라갈 때 시간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내려올 때는 x보다 3km 짧은 x 빼기 3km를 시속 4km로 내려왔습니다. 맞아?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이 나왔고, 거기다가 걔네들이 4시간 30분 이내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4시간 30분 이내니까 부등호, 등호 포함해갖고 써주고, 4시간 30분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4와 30분은 2분의 1이 되겠지? 이 친구 정리하면은 2분의 9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부등식이 요거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자, 이렇게 식에서도 얘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당연히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x 빼기 3, 그 다음 부동방향 그대로 여기는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정리해보면은 3x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21이 될 거고 결국에 x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x는 7km 이내가 된다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하려면 거리가 최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x라는 게 7km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니까 최대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x는 7k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지? 자, 활용 문제는 봐서 알겠지만 무조건 주어진 식을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물론 주어진 식을 가지고서 어차피 나는 최종적으로 얘를 뽑고 싶다는 얘기거든?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되는 친구들은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걔를 식으로 한번 바꾸는 작업까지 해주면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객관식 모두 다 완료했고 주관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7번. 자, 주관식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야. 주관식은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식을 세워서 잘 풀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마냥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객관식인 게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 오케이? 자, 보니까 분수 111분의 3 111분의 3을 내가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얘기하겠대. 자, 얘를 내가 어떻게 소수로 나타낼 건데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겠지? 그 숫자라는 걸 내가 an이라고 나타내겠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막 소수로 나타냈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0.78 수단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0.7878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내가 소수점 5번째짜리를 알고 싶다. 그럼 얘는 뭐겠어? 0.787878이니까 5번째짜리라고 하면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얘를 뭐라고 하겠냐면은 A5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8은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소수점 하나, 둘, 두 번째짜리 있으니까 얘는 A2를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될까? 여기 있는 말이 아마 이 말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즉 111분의 3이라는 걸 내가 소수로 나타내면은 얘는 아마도 순환하는 소수가 될 것 같고 맞지? 이거는 소수는 안 될 거니까 순환 소수가 될 건데 순환 소수는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n이라는 거 n에 만약에 3이 들어가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 n이 만약에 오면은 소수점 5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자, 이 정도 사실 확실하게 숙지하고 자, 문제에서 들어가보면 그렇게 a, n이라는 걸 내가 정의할 때 a70과 a201이라는 게 있대. a70하고 a201이라는 게 있어갖고 얘네들을 각각 구하고 얘네들의 합까지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뭘 해줘야 돼? 얘를 소수로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순환을 이루고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얘를 소수로 바꿀 건데 그럼 3을 당연히 111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우리가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11분의 3이라는 게 있는데 양변에 분모분자에다가 9를 곱해봐. 그럼 뭐가 돼? 999분의 3이라는 답이 나 999분의 3이 아니라 2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999분의 27이라는 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딱 봤을 때 999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아, 순환 마디가 3개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순환 마디 3개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7을 999로 나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 그 몫은 분명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안 맞아? 생각해. 27 나누기 999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게 된 몫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 몫은 분명히 어떻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0.땡땡땡땡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순환소수로 만들어줄 때 0점 그 다음에 999가 들어가니까 소수점 첫 번째부터 3개의 순환 마디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0, 2, 7
0땡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분수로 이렇게 생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꾼다고 하면은 순환마디가 생기니까 999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에 27이니까 27 그대로 써주지 않겠어? 자, 이건 조금의 관심인데 물론 실제로 3을 111로 나누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가 999분의 27이 되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순환수로 바꿨을 때 0.027에 0부터 7까지의 수단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면 더 좋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될까? 그럼 얘는 결국 수단마디가 3개고 0과 2와 7이 반복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70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70이라는 수는 좀 70번째짜리니까 얘를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23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A70은 뭐가 되는 거야? 23까지 가고 나머지가 1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0이라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친구가 0이라는 친구가 됐고 그럼 201이랑 똑같아. 201이라는 친구를 내가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를 3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은 자, 보니까 얘는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계산을 해보니까 201은 2랑 1이랑 더하면 3이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딱 보니까 67이라는 걸로 딱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거야. 자,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0이 된다라는 거는 딱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이 친구에 대한 수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가 1이면 0, 나머지가 2면 2, 나머지가 3. 한마디로 나머지가 3으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3이 나올 수가 없겠지? 한마디로 나머지가 0이면 7이 된다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즉 201이라는 건 7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7이구나를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정답 A70은 0이고 A201은 7. 그 다음 두 개의 합은 7입니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17번 문제 정리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분수 420분의 26 곱하기 n이 있대. 자, 분수 420분의 26 곱하기 n이 있는데 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A,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얘기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 오케이? 그럼 일단 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 유한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괜찮겠지? 자, 그럼 일단은 주어진 수를 소인수분해 해갖고 약분을 한번 해보자. 자, 딱 봤을 때 약분은 바로 가능하겠네. 자, 2로 약분하면 13일 거고 이 친구는 210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만 바라면 되니까 소인수분해 1번에 소인수분해를 한번 실시해보면 분자는 그대로 분자는 그대로 13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분모는 210이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곱하기 n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유한소수관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유한소수관은 간단하지? 우리 앞에서 계속 해봤잖아. 어떻게 하는데 분모의 2랑 5의 거듭제곱 빼고 나머지가 다 없으면 되겠지. 2나 5의 2 또는 5의 거듭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n이라는 친구는 3하고 7을 약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7을 갖고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 중에 제일 작은 n이 될 거예요. 맞아?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얘를 만족하는 n 중에서 보다 가장 큰 두 자리를 a, 가장 작은 세 자리를 b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제 내가 n이 3 곱하기 7이 제일 작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얘는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은 곱하기 2를 하는 게 두 번째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다가 딱 보니까 3, 7에 21이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뭐가 나와? 84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해주면 뭐가 나와? 105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제일 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 곱하기 7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2, 3, 4, 5 해갖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4를 곱했을 때 84, 그 다음에 5를 곱했을 때 105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자리 중에 가장 큰 거 걔는 84, 얘가 바로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세 자리 중에 제일 작은 거 105 얘가 바로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A는 84도 B는 105니까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게 되겠어? 18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런 거 찾는 거 잘 생각해줘야 돼. 너희들이 이 n이 3이랑 7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잘 찾아. 근데 거기서 뭐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얘기할 때 항상 3 곱하기 7에다가 1 곱하기 제일 작고 2, 3, 4, 5를 최대로 곱해갖고 그 순서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8번 됐고 19번 문제. 자, 19번 보니까 1차원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3분의 7x-1 3분의 7x-1이 있고요. 거기다가 빼기 a 빼기 a를 한 친구가 x 플러스 1과 같대.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1차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4개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를 만족시킨대. 얘를 만족시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친구의 해가 되겠지. 이 친구의 해 중에 자연수가 몇 개일 때? 자연수가 오로지 4개만 존재하겠대. 그럼 걔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위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의 해를 구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의 해를 구했을 때 그 해에 만족되는 자연수가 4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먼저 나는 해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수가 4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뭘 한다? 먼저 내가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해라는 건 x 빼고 다 넘겨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를 3을 한번 곱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7x-1에다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3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x 넘겨주시면 4x 그 다음에 다 넘겨주시면은 얘는 7 플러스 3a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라는 거는 4분의 7 플러스 3a보다 작습니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저히 얘가 무슨 수인지 알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A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건데 이걸 만족하는 뭐 자연수 x가 4개가 나와야돼. 어떻게 하지? 자, 그때는 우리 수직수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지금 a 값에 따라서 4분의 7 플러스 3a라는 게 0보다 작은 음수에 있을 수도 있고 양수에 있을 수도 있어. 자, 만약에 음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 이쯤에 4분의 7 플러스 3a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x라는 건 얘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럼 얘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서 이 범위가 될 건데, 이 범위에 자연수가 있나? 0이 어디 있는데 자연수는 여기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이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4분의 7 플러스 3에 있는 양수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 한 이쯤에 있어갖고 4분의 7 플러스 3a가 있고 이것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4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1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야 얘가 여기 있을 때 이 안에 1, 2, 3, 4라는 자연수가 그대로 4개가 딱 들어가면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4분의 7 플러스 3에 기본적으로 4보다는 커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4보다는 크면 되느냐? 안 되지. 얘를 쭉 봤을 때 이쯤에 5가 존재해야 돼. 만약에 얘가 5보다 뒤로 가게 된다.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가 뭐가 있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 2, 3, 4, 5 5개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럼 안 되게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러한 규칙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4분의 7 플러스 3a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4보다는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제서 애들이 얘기를 하지. 형님, 5보다 작은데 5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자, 5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자, 4분의 7 플러스 3a라는 게 만약에 5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x가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야, x가 5보다 작으면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1, 2, 3, 4 여전히 가능하겠네. 즉 이때 5에는 등호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4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얘가 4가 되면은 1, 2, 3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될까? 즉
우리는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일로 슉 가지고 와서 풀어주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16, 그 다음에 7 플러스 3a, 그 다음에 이쪽은 20이 될 거고요. 넘겨주시면은 9,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얘는 13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a라는 친구는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즉, 최종적인 해는 요 a 값이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해 안에 자연수가 오직 4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얘는 어떤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해를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이지.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해서 수직선만 조금 이용할 줄 알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0번 문제도 딱 보니까 벌써 문제가 몇 줄이야? 이거 한 7줄 되나? 저희가 딱 봐도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상당한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내어 큰 수를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했대.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했대. 자, 그랬을 때, 자, 이 게임에서 매회 이기는 사람은 5점, 지는 사람은 3점을 얻기로 하고, 50회의 게임을 한 결과, 점수의 차가 25점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 게임에서 득점이 많은 사람은 최소 몇 회를 이겼는지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 게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자, A하고 B라는 사람이 게임을 했어. 자, 그냥 큰 공을 빼면은 뭐 이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 그래갖고 만약에 이긴다. 그럼 뭐가? 5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다. 진다면은 3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 몇 회? 50회 게임을 한 거야. 그랬더니 더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랑 더 적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보니까 두 점수의 차가 25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갖고선 A, B가 게임을 해갖고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가 나오게 된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게임에서 득점이 많은 사람은 최소 몇 회 이겼는지 구하라는 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딱 봤을 때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나와있지? 자, 문제에서, 자,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럼 일단은 A랑 B가 각각 몇 번 이겼고 몇 번 졌는지 좀 생각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자, 만약에 내가 A가 X번 이겼다고 생각해봐. X번 이김. 그러면 A는 몇 번을 졌을까? 총 50번의 게임 중에서 A가 X번을 이겼기 때문에 비기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A는 50 빼기 X번을 졌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A는 50 빼기 X번 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은, 자, A가 X번 이기고 50 빼기 X번만큼 졌으니까 50 빼기 X번만큼 질 때 B가 바로 50 빼기 X번만큼 이겼다가 되겠지? 맞니? 그럼 얘는 50 빼기 X번만큼 이김. 얘가 되는 거고, 반대로 A가 X번 이겼으니까 B는 X번 졌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식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어? A는 X번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5X라는 점수를 가져갔을 거고, 그 다음에 50-X번 졌기 때문에 플러스 50-X 곱하기 3이라는 점수를 최종적으로 득점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B는 반대겠지? 자, B는 50-X번만큼 이겼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한 만큼 점수를 얻고 더하기 X번만큼 졌기 때문에 3X라는 점수를 추가로 더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럼 얘가 A가 얻은 점수, 얘가 B가 얻은 점수가 된다라는 건데, 맞지? 자, 그랬을 때 뭐래? 두 점수의 차가 25점이 난데, 그러면 둘 중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은 쪽에서 더 적은 점수를 얻은 쪽을 빼주면 25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딱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정해. 그냥 나는 A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25가 나온다는 식이 나오게 되겠지? 자, 이거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 5x 더하기 50 마이너스 x 곱하기 3 빼기. 자, 50 마이너스 x 곱하기 5 더하기 3x. 이걸 정리해준 게 뭐가 된다? 자, 25점 이상의 점수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점수의 차가 25점 이상이라고 적는 게 더 정확하겠네. 오케이? 자, 아무튼간 A가 이겼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은 A의 점수에서 B의 점수를 빼준 게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요거까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요게 바로 미지수 X를 어떻게 정했어? A가 이긴 횟수를 미지수 X라고 정했을 때,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때 꼭 써야 되는 거는 A가 이긴 횟수 X라는 걸 꼭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번. 최소 몇 회를 이겼는지 서술하시오. 그럼 A가 최소 몇 회를 이겼는가를 서술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득점이 많은 사람이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그럼 이거 계산해갖고 그냥 X 구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자, 보니까 5X 플러스 150 빼기 3X에서 자, 빼기 하는데 150에다 5를 곱하니까 250이니까 마이너스 2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를 이걸 해주니까 플러스 5x. 그 다음에 3x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얘가 25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겠지. 자, 이 시간만 정리해 주시면은 5x를 3x 빼고 5x를 3x 빼니까 2x 나왔고 4x 나올 거고 150에서 250 빼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00만큼 남겠지? 걔를 넘겨주면은 25랑 더해서 125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x라는 친구는 뭐가 돼? 4분의 1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x는 4분의 125번 이겼어요 라고 대답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얘를 실제로 나눠 보시면 되겠지요. 얘를 125를 4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31.xxx가 나오게 되니까 x라는 거는 31.xx보다 큰데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이긴 횟수니까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x는 32번. 즉 최소한 A가 32번 이상 이겨야 뭐가 된다? 두 친구의 점수차가 25점 이상 벌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2에서 구한 최소 이긴 횟수를 이용해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점수를 각각 구하시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x가 32가 나오는 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32 더하기 32번 이겼으니까 18번 줬겠지? 곱하기 3. 그 다음 b는 반대겠지? 18 곱하기 5 더하기 3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점수를 쭉 계산해 보시면은 이 친구는 214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86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의 점수차가 딱 봐도 25점 이상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아? 자, 봐서 알겠지만 활용 문제는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고 했지?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림이라고 꼭 어떤 막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을 먼저 한번 이 식, 결국엔 1번에 있는 이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될까? 그래갖고 A, B 주어진 정보 갖고서 뭐 얘가 X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고 식 나오고 계산해갖고 정리해주면 되겠지요. 자, 활용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결해 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완료가 됐고, 자, 긴 내용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 자, 봐서 알겠지만 아마 풀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와, 좀 망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자,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